화면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인데 짙은 초록색입니다. 짙은 초록색. 이런 초록색을 우리가 자주 좀 만나야 되는데, 그죠? 짙붉은 그런 히트맵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데,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짙은 초록색이 매우 반갑습니다. 이게 짙은 색이 띄려면은 5%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은 좀 더 이렇게 짙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더 많은 상승이 나오면 그게 한 10%인지 20%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더 진하게 초록색으로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5% 이상의 상승이 나기 때문에 이 정도 짙은 색으로 지금 나온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이 6% 정도 올랐고, 또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이제 다른 알트들은 24시간 대비해서 뭐 이더가 8%, XRP도 7%, BNB도 7%, 트론은 떨어진 게 없다 보니까 오른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수위가 지금 좀 더 많이 상승을 했네요. 어쨌든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먼저 4시간 봉으로 볼게요. 4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제 제가 이제 영상 이 라방을 했을 때만 해도 요 87K를 살짝 터치를 하면서 86K 요 부분을 계속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넘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 지금 4시간 봉입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 시간대는 뚫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 시간 되면서, 그래서 제가 저희 멤버십 소통방에다가는 현재 여기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83K를 먼저 찍는지 아니면 90K를 먼저 찍는지 그거에 따라서 단기적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보시면 버거 타임이 되면서 밤 9시 이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긴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90K를 먼저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는 92.8K까지, 93K도 터치를 했나요? 93K도 터치까지는 했네요. 지금 보니까 93K도 터치를 하기는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이제 4시간 봉 기준으로 여기가 계속 비비다가 결국엔 하방으로 꽂은 거였었거든요. 일본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우려가 커지면서 월요일 매크로가 돌아가자마자 하락이 나왔던 건데, 그 하락분을 지금 다 말아 올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시간 전까지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했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 네모칸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비비다가 지금 4시간 전에, 아니, 오후 1시에 조금 전에, 이제 한 20분 정도 됐네요. 20분 전에 요 캔들이 지금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전 캔들에서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위에가 아직 윗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감안하게 되면은 아직은 저항을 뚫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근데 이제 박스권은 돌파했다고 볼 수 있지만 완벽한 저항을 돌파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가격 93K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과연 93K를 넘어주는지를 좀 지켜보면 되겠다. 일단 단기적인 흐름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계속 그 말씀드렸던 21선을 며칠 동안 거의 터치 할랑말랑 하다가 넘어서지 못하고선 떨어졌던 거잖아요. 일본 금리 인상 우려로 해가지고. 근데 하루 만에 다 말아 올리면서 결국에는 이 21선을 어제 날짜로 넘어섰고, 또 오늘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21선을 조금 더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21선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딱 이게 한 달 만에 지금 넘긴 거예요. 요때였거든요. 요때 11월 달 요때 살짝 넘겼던, 여기 11월 2일이니까 오늘이 12월 3일이니까 이제 딱 한 달째, 한 달이 되면서 넘긴 겁니다. 참 오래 걸렸죠. 그래서 그나마 좀 긍정적이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바닥, 모르겠어요. 이게 두 번째 바닥으로 봐야 될지. 일단 꺾인 상태에서 일단 두 번째 바닥, 이게 확실히 두 번째 바닥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가다가 다시 꺾일 수도 있긴 합니다.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자산시장의 바로미터인 미증시는 어떻게 끝났는지 보면은 얼룩덜룩하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얼룩덜룩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관련 빅테크들의 지금 개별 종목들을 보면 그래도 좀 초록색이에요. 그죠? 엔비디아 대장주가 0.86, 크진 않지만 어쨌든 0.86, 그 다음에 뭐 구글,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전부 다 이제 0%대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가 0.39, S&P 500이 0.25, 나스닥이 0.59%로 어쨌든 3대 주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지금 보게 되면은 1%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다시 4,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성은 좋다. 방향성은 좋다. 그러면 어제 S&P 500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어떻게 캔들은 마감이 된 거냐? 보시게 되면은 어제 캔들이 상승이 0.25% 상승이거든요. 보시면 0.25% 상승. 그런데 캔들은 십자형 캔들이면서 음봉 마감. 그래서 빨간색이잖아요.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작가보다는 살짝 떨어졌다. 뭐 거의 시작가 부근이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걸 봤을 때 아직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좀 남아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올라왔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이제 사상 최고가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뭔가 지금 약간 부담감이 있다. 그래서 이 부담감을 해소를 시키면서 상승이 나올 때 비트코인도 함께 좀 더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그러면 선물 시장은 어떠하느냐? 미 선물 시장은 그래도 좀 나아졌네요. 아까보다는. 지금 현재는 뭐 3대 지수 모두 다우, S&P 500, 나스닥 100 모두 0.2%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근데 뭐 0.2%대니까는 뭐 확실한 뭐 상승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 또 오늘 밤을 지켜봐야 되긴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여기 바닥, 첫 번째 바닥을 찍고 어쨌든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고점을 찍고 요 하락에 대한 이 되돌림으로 봤을 때 현재 0.236까지 오고 여기 딱 터치하고 떨어졌다가 살짝 0.236을 여기 살짝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0.382, 0.5, 0.618은 터치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저희 금요일날 멤버십 회원 영상에 이 0.382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0.382가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도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격이 98K 정도 됩니다. 98K 정도. 그리고 이 98K라는 그 지금 가격이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 126K의 최고점을 찍고 쭉 내려와서 하락 추세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하락 추세를. 근데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그 가격이 딱 지금 보니까 현 시점에서 0.38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98K 부근.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내려오니까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딱 98K 0.38이 요 부근이다. 요 가격대가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가격대입니다. 98K. 과연 이 98K를 넘어서느냐가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일단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거니까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 특징 근데 너무 지금 길어지니까 오늘 주제로 그냥 바로 좀 넘어갈게요. 오늘 주제가 제가 말씀드렸던 내년 알트 불장 요것을 그러니까 알트의 전성기를 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제가 하나의 기사를 봤는데 요거를 보니까 느껴진 게 있었습니다. 알트 전성기는 반드시 온다. 12월 2일 어제 밤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미국의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기업 혁신 면제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구체적인 이게 나왔어요.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SEC 위원장 폴 애킨슨이죠. 뭐라고 했냐면 암호화폐 기업을 위한 혁신 면제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9월 암호화폐 기업들이 신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혁신 면제 제도를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9월에 이제 시행할 예정이다. 일단 9월에 일단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9월에 그 기사가 뭐냐? 요거예요. 9월 달에.
SEC가 암호화폐 서비스 신속 출시 지원 사격하겠다. 보시면 SEC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신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혁신 면제, 샌드박스 제도를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는데,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연내였는데 이제 연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연내면 12월이니까. 근데 이제 연내가 아니라 내년 1월로 해서 폴 애킨스가 이제 딱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폴 애킨슨이 기존 규제와 충돌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스러운 요건을 피하면서도 기업들이 신기술과 신제품을 시장에 빠르게 선보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새로운 상품을 안정적인 기반에서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9월 달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됐는지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누군가는 아마 대부분 이제 이걸 보면 그런가 보다. SEC가 이제 뭐 트럼프 바뀌었으니까 뭐 이제 내년부터 하나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결코 가볍게 넘길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를 할까? 암호화폐 기업을 위한 혁신 면제 제도를 통해서 비트코인 관련 상품만 주구장창 나올까요? 지금 암호화폐 기업을 위한 혁신 면제 제도, 여태까지 규제했던 거를 풀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규제를 풀어주는데 비트코인 관련 상품만 주구장창 나올까요? 아니겠죠. 이 제도를 통해서 빛을 보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은 혁신 면제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나오게 될 예상 서비스, 아까 전에 뭐 이 기사에서도 신제품, 서비스를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원하겠다, 규제 완화하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나오게 될 예상 서비스, 신제품이 무엇이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챗GPT한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SEC가 말하는 신제품, 서비스로 추정 가능한 항목은 첫 번째,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자산 상품, 그래서 토큰화된 실물 자산, RWA, 리얼 월드 에셋 아시는 거잖아요. 국채 토큰, 부동산 토큰, 펀드 토큰 해가지고 이 RWA가 이제 다시 주목을 받고 실질적으로 관련된 상품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간 전용 토큰이라고 하니까 이걸 봤을 때 빅테크들이 이제 코인을 직접 발행할 가능성도 열릴 수 있겠구나. 아직까지 뭐 기업들이 코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발행을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 길도 열릴 수 있겠다. SEC가 지금 다 규제 풀어준다고 하니까. 그죠? RWA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와 연결이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새로운 거래 수탁 커스터디 서비스, 그래서 기간 투자용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초점이 기간이긴 해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리플사가 커스터디 기업을 인수한 회사만 이미 지금 세 곳입니다. 메타코, 스위스의 메타코 있었고, 스탠다드, 이 스탠다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스탠다드 커스터디 앤 트러스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뉴욕에 있는. 스탠다드 차타드하고는 다릅니다. 어쨌든 이것도 커스터디 기업이었고, 펠리세이드라고 올해 11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인수를 또 하나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커스터디랑 원래까지 다루는 데거든요. 기관육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 하락장 막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게 소식이 완전히 묻혔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11월 3일날 리플의 커스터디 모멘텀 지속해가지고 펠리세이드 인수로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솔루션 제공, 리플사가 지금 딱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던 거예요. 11월 3일날. 기업용 암호화폐 솔루션을 제공하는 금융기술 기업 리플은 오늘 디지털 자산 및 커스터디 기업인 펠리세이드를 인수를 발표를 했다. 제가 얼마 전에 25년 인수한 기업해서 히든노드 4월달, 레일 8월달, 지트레저리 10월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펠리세이드까지 인수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기업용 암호화폐 솔루션이거든요. 이게 지금 다 기업 관련이었어요. 다 기업 관련. 유동성 제공, 정산 지급 결제, 기업 재무 관리. 그래서 인수기업을 활용해서 새로 또 에버노스라는 이 회사도 만들었죠. 직간접적으로 해가지고 에버노스도 만들었습니다. 이 에버노스가 실질적으로 XRP를 보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건데, 어쨌든 그 결과가 뭐였냐, 이 에버노스가 무슨 일을 하느냐, 결과적으로는
기업과 기관이 XRP를 보유하게 만들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보여드렸었지만 대놓고 XRP 가치를 상승시키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송금 결제, 뭐 국가 간 송금 뭐 이런 거 이것을 메인으로 리플사가 봤다면 지금은 그것 플러스 해가지고 기업 쪽으로도 살짝 방향을 틀었어요. 기업 쪽으로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이 XRP를 보유하고 그것을 통한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수한 그 기업들을 쭉 다 보면은 기업 관련된 지금 다 회사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용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관련된 수탁 서비스도 이제 규제를 풀어주는데 리플사가 이미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브로커 딜러가 토큰 거래를 다루려면 기존 SEC 규제와 충돌이 되는데 면제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면제 제도를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면제 제도를 해주겠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온체인 금융, 디파이와 연계된 하이브리드 상품입니다. 그래서 SEC가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말씀드렸죠. SEC가 지금 디파이 분야를 우선순위로 두고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지금 보시게 되면, 6월 달이에요. 올해 6월 달에 미국의 SEC 위원장 폴 애킨슨이 디파이 규제 완화 추진하겠다. 그때 이제 원탁 회의 해가지고 디파이와 미국 전신이라는 라운드 테이블 원탁 회의를 이제 그 6월 달에 했었거든요. 개최를 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경제적 자유, 재산권, 혁신이라는 미국 가치는 디파이의 DNA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직원들에게 디파이 프로젝트, 중개자에 대한 규정 변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엔지니어는 이러한 유형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법 적용을 받아선 안 된다라고 직접 이 폴 애킨스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도 어떻게 하겠냐 그 얘기가 뭐냐면 혁신 면제 지금 하는 거 그거예요. 지금 이제 1월 달에 한다는 그거. 이 혁신 면제로 이는 기업들이 신속하게 온체인 상품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 적용을 유예하거나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그러니까 이게 6월 달부터 계속 나왔다가 9월 달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이제 진짜로 1월 달, 내년 1월 달에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그것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파이도 열겠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ETF, ETN 등 구조화 상품과 연계된 토큰 상품. 그래서 암호화폐 지수 기반 토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이제 다양한 알트와 결합된 ETF, 그러니까는 도지코인 ETF, 뭐 수익 ETF,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알트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주식시장에 있잖아요. 주식시장에 뭐 반도체 관련된 그 묶어놓은 ETF도 있고 하듯이 이제 이 코인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딱 그 섹터를 봤을 때 생태계가 이게 지금 섹터거든요. 섹터. 뭐 비트코인도 있고, 뭐 레이어 1도 있고, 뭐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페이파이, 뭐 C파이, D파이, 뭐 밈코인, 그 다음에 레이어 2, 게임파이, NFT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뭐 RWA.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제 ETF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품과 또 기업용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은행, 핀테크용 온체인 결제 네트워크, 국경 간 결제 하면 딱 생각나죠. 리플. 기업용 토크나 결제 서비스, 는 결제 기능을 강하게 규제해왔기 때문에 정식 면제가 있어야 출시 가능해짐. 그러니까 혁신 면제 제도를 리플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이제 열어주겠다라고 하니까 내년 1월부터.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리플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졌고, 저희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리하면 SEC가 말하는 신제품 서비스는 기존 증권법 규제 때문에 시장에 출시가 어려웠던 토크나 금융수탁 서비스 기관용 디지털 자산 상품을 시험적으로 빠르게 허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그래서 이제 딱 정리를 하는데 RW, 뭐 RWA 코인을 볼 수 있겠죠. 기관용 수탁.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기관에다가 수탁, 커스터디를 초점을 맞췄지만 머지않아 이제 은행에 코인을 또 맡기는 시대가 오겠죠. 기관 시작하고 이제 개인으로도 확장이 될 겁니다. 또 토크나 투자 상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알트를 묶은 섹터별 ETF 출시, 그 다음에 규제 친화형 디파이, 이제 디파이 코인들 각광받겠죠. 기업 결제 시스템, 리플사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라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또 이런 것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여기 언급된 뭐 RWA, 뭐 디파이, 뭐 리플, 뭐 이런 코인들만 지금 가는 거냐, 이런 코인들만 상승을 하는 거냐 라고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잘 생각해보자. 잘 생각해봐. 저런 애들이라도 가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애들은 요런 코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코인이라도 가면 어떻게 될까? 어쨌든 알트코인 시장에 돈이 몰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또 어떤 내러티브가 만들어질 겁니다. 어떤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겠다. 만들어지면은 또 이제 순환하면서 돈이 이동하면서 이제 여기 펌핑하고 저기 펌핑하고 돌고 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 불장은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알트 전성기로 가는 거다. 근데 그 알트 전성기를 누가 만들어준다? SEC가, 이제 SEC가 시대가 변한 겁니다. SEC가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면서 알트에 돈이 몰리는 시기가 진짜 온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코인이 다 간다는 아니겠죠. 근데 이거는 늘 그랬다. 2021년도도 가는 코인이 있었고 안 가는 코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아예 안 가는 코인은 아니지만 더 가냐 아니면 덜 가냐의 차이는 그때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 알트 불장은 온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만 생각을 해보자. 트럼프 이후로 본격적인 암호화폐 시대가 시작이 됐잖아요. 본격적인 암호화폐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2021년도 그 알트 대불장이 영원히 그 마지막이 되는 불장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시기의 문제지. 저는 반드시 알트의 전성기, 알트의 불장은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렇다면은 계속 4848 하면서 4848 하면 뭐 벌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겠죠. 계속 벌었다 잃었다를 반복을 할래? 아니면 수량에 집중을 하고 다음 차례 알트 대불장을 맞이를 할래? 진짜 저는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이지만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시장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 여기에서 과연 내가 4848 하면서 그 기회 다 까먹고 있을 건지, 아니면은 수량에 집중하고 다음 차례 알트 불장을 맞이를 할지 진짜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의미 있는 수량을 만들어 놓고 때를 기다려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48 필패, 대관 필승. 4848 하면 반드시 필패, 실패하고 대관, 이게 큰 그림을 보다거든요. 큰데 볼관 해가지고 큰 그림을 보면 필승,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제가 만든 겁니다. 48필패, 대관 필승. 그래서 의미 있는 수량을 만들어 놓고 오잖아요. CC가 이제 주도로 해가지고 알트 불장 올 겁니다. 2021년도 알트 불장이 영원히 마지막이 될까요? 반드시 옵니다. 시기의 문제지 반드시 온다. 이때까지 계속 기다리면 됩니다. 어떻게 하고? 의미 있는 수량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면 된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데 아무나 못하죠. 아무나 못합니다. 의미 있는 수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이 심리상 안 팔고 못 버팁니다. 안 팔고 못 버틴다. 지금 이제 사이클 종료가 될 것 같으니까 지난 사이클 패턴으로 봤을 때 앞으로 시즌 종료가 되면 1년 이상을 막 더 기다리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1년 이상 동안 하락장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하는데도 한참 걸리고,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뭐 한참 오래 있었다가 이제 딱 그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트럼프 당선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그러니까 그 힘든 과정을 또 겪어야 된다라는 공포감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한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한 거거든요. 내가 4848 하면은 이 타이밍 재고 저 타이밍 재고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건 진짜 간단해요. 그냥 사놓고 수량에 계속 집중을 한 다음에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간단하거든요. 근데도 못해. 왜? 이 인간의 본능상, 심리상 떨어지면 이제 큰일 나거든. 근데 4848을 하면은 물론 그래 좋아. 조금씩 그래
삿발삿발 잘해가지고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게 그나마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괜찮습니다. 그죠? 근데 중간에 당연히 손해볼 때도 있겠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미끄러지는 거예요. 다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냥 계속 계단식 상승으로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의미 있는 수량을 만들어 놓고 때를 기다리는 것은 사팔사팔 같은 거 안 하고 때를 기다리니까 뭐 가격에 큰 움직임이 없으면은 별다른 뭐 그런 상승도 없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때가 돼가지고 이제 갑자기 확 오른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단 상승을 했던 것보다 더 크게 오릅니다. 더 크게 오른다. 제가 이것을 저는 어떤 기준으로 본 게 있었냐면은, 이 주식 유튜버 중에 이제 같이 투자 해가지고, 있어요. 이래서 미국 주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시드가 얼만큼이 됐고, 얼만큼이 이제 늘어났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유튜버가 있습니다. 근데 한창 했을 때 저랑 시드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가 이제 코인 시장 막 꼬라박고 하니까 저는 이제 훨씬 더 뒤처지고, 이제 그분은 이제 여전히 이제 10억 이상의 그런 그 평가 금액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 방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지금 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넘어선 겁니다. 그 평가 금액을 넘어섰다. 물론 그러니까 그분도 뭐 사파사파는 그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인 시장은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크게 점프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어제도 우리 텔방에다가 이 감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3,000원이 깨지나 마느냐 하다가 3,100원까지 올라서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게다가 비트코인이 앞자리가 8자로 변했는데 리플이 3,000원을 지켜주고 있다니 더더욱 감사함을 느낀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이 막 그 100K가 깨지고 하더라도 리플은 아직도 3,000원대입니다. 이제 비트가 정신 차리고 다시 진짜 위로 간다 하면은 이 리플의 앞자리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물론 뭐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도, 내가 선택한 그 코인도 뭐 하늘의 그 뜻만 잘 받는다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하다. 그러니까 물론 뭐 단타 잘하고 선물 잘하는 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내가 재능이 없다라는 것이 느꼈으면 의미 있는 수량을 만들어 놓고 때를 기다리면 된다. 지금 아직 저도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정장은 생각보다 깁니다.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아직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미 있는 수량을 만들기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의미 있는 수량을 만들어 놓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부를 쌓을 수 있다. 부를 쌓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그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먼저 뛰어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엊그저께였구나. 8년 동안 여기 지금 코인 시장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반토막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셨잖아요. 제가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쇼츠도 만들었는데 그 쇼츠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계속 있었지만 사팔사팔한 그 결과가 결국에는 그겁니다. 근데 의미 있는 수량을 모아서 내가 때를 기다리면은 어쨌든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부까지 아니더라도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 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트럼프 때문에 암호화폐 시대가 도래가 됐고 하나하나씩 규제가 풀리면서 앞으로는 돈이 더 들어올 텐데, 여기서 내가 내 능력도 안 되는 이 단타와 선물을 하면서 벌었다 잃었다 벌었다 잃었다를 반복을 할 건지, 아니면 가장 멍청해 보이지만 의미 있는 수량을 만들어 놓고 때를 기다릴 건지 명확하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 또 듣고 리플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